피곤해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디 가서 힘들다고 얘기를 못해요. 힘들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뭐 겉으로는 힘들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크게 반응이 없죠. 저도 예전에 신규 시절이나 이럴 때 힘들다 그러면 주변 친한 친구들한테 뭐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, 가족들한테 좀 이런저런 면이 힘들다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, 가족들조차도 교사 편한 직업 아닌가? 왜 이렇게 힘들어해?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힘들다고 뭐 징징거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디 가서 할 얘기가 없다. 누구나 힘들죠. 요즘 사는 세상이 어디 가서 힘들다고 얘기를 잘 못해요. 다들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. 가까운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.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고,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. 교사가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, 안정적이니까 무슨 걱정이 있냐, 그냥 편하게 애들 가르치면서 지내면 되지. 물론 이제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. 뭔가를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분들은 교직 생활에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지도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. 뭔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.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건데 뭐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을 거예요. 오늘은 목요일인데 차가 너무 많은데? 이거 잘못하다가 지각하겠는데요? 지각을 하면은 안 되죠. 뭐 어떤 직장이나 마찬가지인데, 특히 아침 조회를 늦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요새 이제 입시에서 출결이 중요해지면서 지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. 질병 지각, 질병 조퇴도 많이 줄었습니다. 입시에 질병 지각이나 조퇴 뭐 이런 게 유리하게 작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돌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만약에 교사가 아침 조회를 제때 안 들어가서 지각 체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러면 학생들이 불만을 갖죠. 종이 울리고 이제 지각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만약에 지각 체크를 안 하거나 지각을 했는데, 또는 종소리가 끝나기 전에 지각 체크를 하거나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반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반은 이렇게 하나요? 라는 이제 민원도 들어옵니다.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종소리가 딱 끝나는 순간에 맞춰서 지각 체크를 해야 돼요. 딱 맞춰서. 안 그러면 민원 사유입니다. 경적 소리가 울리죠. 갈수록 민원이 될 만한 일들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대부분 편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. 근데 항상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언제나 감시당하는 느낌이 있고요. 내 말 한마디 한마디, 내 행동 하나하나도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. 오늘은 수업이 4개나 있는데 좀 병원에 가봐야 해서 조퇴를 하는 바람에 하나는 보강 처리를 합니다. 저 대신 다른 선생님이 와서 보강을 하죠. 근데 사실 말이 보강이지 애들한테는 이제 쉬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. 원래 원칙적으로는 보강 자료를 주면은 보강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수업을 하는 게 맞아요. 그럴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보강을 들어가시면 자습을 주시죠. 그래서 원래 보강 처리를 할 때는 동교과에서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요. 같은 교과 선생님이 들어가야 수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. 이제 뭐 그런 룰이 깨진 지 오래됐어요. 동교과에서 보강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를 받습니다. 나 보강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강을 하는 거예요. 보강료가 나오거든요. 보강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생각보다 치열해요. 보강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선착순이거든요. 수업계 선생님이 메시지를 딱 띄우면 먼저 선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. 근데 보강을 하면 원래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싶은 게 맞는데 인기가 많습니다. 이게 이제 보강비가 나오니까 그 돈 얼마라도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보강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겁니다. 돈을 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. 사람이라는 게.
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? 우리나라. 돈을 준다고 하면은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. 보상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. 나쁜 게 아니죠. 대신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다면 안 하게 되어 있어.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. 학교는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이죠. 여기는 이제 월급이 딱 정해져 있고 제가 평생 받을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. 무엇을 한다 한들 거의 정해져 있어요. 제가 중간에 뭐 교육 전문직이든 교감이나 교장으로 가는 그런 루트, 다른 루트를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 루트를 선택한다 해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. 사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. 더 열심히 해도 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. 특수한 케이스들이 좀 있겠죠. 뭐 방과후 학교를 뭐 개설해서 운영을 하거나 뭐 이래저래 이제 강의를 다니거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경우고, 또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강사료는 상한선이 그게 다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받을 수는 없어요. 예전에 영재교육도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영재교육 한 번씩 하면은 돈을 조금 줍니다. 근데 요새는 영재교육도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고등학교는 영재교육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. 대학교 갈 때. 그러다 보니까 영재교육도 문을 닫았습니다. 저희 학교도 문 닫은 지 꽤 됐고요. 생활기록부, 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. 어떤 교육자에 뭐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이것이 대학을 갈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에 기준이 됩니다.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기준이 되는 거죠. 교육적으로 중요하니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. 이게 이제 고등학교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고3들이 수업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들어도 나의 입시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.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그게 맞아 보입니다. 제 눈에도.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그걸 도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옳지는 않죠. 그런 모습들이. 그걸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. 학생들이 입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나 대학 갈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참견하지 마라,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실제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능 문제 풀어주는 학원의 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.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과목 수능 문제 풀어보게 해야 된다,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. 그래서 풀어보게 해서 몇 등급 나오는지 확인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공부를 안 하면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.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. 선생님들은 마치 공부를 항상 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. 선생님들도 자기가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만은 수능을 내용으로 수업하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고3 때 뭐 수능 특강을 뭐 강의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수능 특강을 뭐 한 번 가르쳤다고 해서 수능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선생님들한테 정말 수능 시험 보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, 진짜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실력을 자기네들이 배우는 그 1타 강사들에 준해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아요. 선생님들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, 우리가 뭐 수능을 가르치는 집단이냐, 우리는 수업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, 뭐 어떤 선생님들 우리는 실험을 한다, 실험을 하니까. 근데 아이들한테는 1타 강사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실력이 있어 보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공부를 해야죠, 선생님들도 결국. 여기까지입니다. 지각하겠는데.